안녕하세요. 정시열입니다. 코비드-19 코로나19하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스탠포드 휴먼 센터드 AI에서 했었던 버추얼 컨퍼런스 이제 마지막 리뷰, 드디어 마지막 리뷰까지 왔고요. 이번에도 역시 세션 4, 치료하고 백신 개발과 관련된 여기에서 인공지능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개 발표 리뷰할 거고요. 첫 번째 거는 스탠퍼드 대학의 유전자 쪽에서 하고 있는 건데 코로나19 백신 중에서 보통 이제 백신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DNA 같은 유전자 백신들이 있어요. 유전자 재조합 백신과 관련된 것을 어떻게 머신러닝, 딥러닝 가지고 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간단한 발표고요. 보통 이제 백신을 만들 때에는 B셀하고 T셀이라고 하는 두 개의 면역 세포를 목표로 해가지고 만들게 되는데 B셀은 항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 항체가 바이러스 항원을 인식을 해서 가서 잡아먹는 거죠. 그리고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걸 인식해서 붙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잘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세포에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면 세포 모양이 변화해서 좀 아프게 되잖아요. 그러면 T셀 같은 경우에는 세포에 달라붙어서 그 세포를 이제 잡아먹는 이제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하나는 이제 B셀에 이제 항체 반응을 일으키는 항체가 붙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 회귀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구조를 측정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이제 디스코토프2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그러고요. 두 번째로는 딥뉴럴 네트워크, 딥러닝을 이용해서 역시 시퀀스 이용해 가지고 하고요. 마리아라고 하는 거하고 넷 MHC 펜4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한다 그래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B셀 에피토프 붙는 자리에 이 경우에는 S 프로틴이라고 하는 S 단백질이라고 하는 구조가 어떻게 접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시뮬레이션을 해서 가장 잘 맞는 걸 찾는 거죠. 형태를 보고서 가장 잘 맞는 거를 예측해서 후보를 찾는 건데 휴먼 ACE2라고 하는 이 수용체에 잘 달라붙도록 하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S라고 하는 프로틴을 만드는 유전자, ORF1AB라고 하는 것을 타겟으로 하는 유전자, MNE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각각에 대한 시퀀스가 되겠고요. 어느 위치에 붙는지, MH1과 2는 어떻게 되는지 쭉 해보고 나서 안티바디 같은 경우에 어떤 거하고 그동안 잘 됐었는지 이런 기존에 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이제 후보를 딱 결정을 한 다음에 이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개수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는 스파이크 프로틴이라 그래서 이제 이 바이러스에 뾰족뾰족 이렇게 나와 있는 프로틴이 있어요. 단백질이 이렇게 뾰족뾰족한 단백질이 있는데 거기에는 T셀하고 B셀이 붙을 수 있는 이렇게 항체가 붙을 수 있는 자리를 다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스파이크에 붙는 항체를 어떻게 보면은 이걸 잘 이용을 하면은 바이러스가 진입을 하는 걸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백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하면은 이걸 잘 개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후보를 쭉 리스트업을 했다. 지금 이걸 가지고서 제조합 백신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좀 이런 연구들을 더 많이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약이죠. 치료제를 어떤 거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리퍼포싱이란 말이 되게 중요한데요. 신약을 처음부터 개발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미 사용 허가가 난 약들 중에서 그나마 가장 이 코로나19에 잘 들을 수 있는 약이 뭔지 타겟을 찾아내는 거죠. 그걸 전부 다 테스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압축을 쭉 해야 되는데 그것에 이제 딥러닝이라든지 혹은 인공지능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워크플로우를 보자면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 AI로 활용했다는 건데요. 첫 번째는 각종 연구 논문 같은 것들을 자연어 처리를 통해 가지고 찾아보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어떤 이제 약제의 형태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모델링을 해보는 거. 그리고 그러면 이 약이 진짜 잘 듣는지 확인해 보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가는 거고요. 첫 번째는 일단 후보를 처음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리터러처, 그러니까 논문 리뷰를 하는 거죠. 논문에 나와 있는 수많은 자연어를 처리를 해가지고 이 녹색 유전자, 이제 이
빨간색 자주색이 질병, 그 다음에 노란색이 화학 물질이 되겠는데, 이들의 연관관계를 그래프로 이렇게 쭉 뽑아내가지고 그려가지고요, 이들 간의 그 목적이 될 수 있는 유전자를, 목적이 되는 유전자가 되는 걸 찾아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쭉 분석을 해봤더니 이 TMPRESS2라고 하는 것이 꽤 괜찮은 후보다, 이렇게 찾아낸 거죠. 뭐 예를 들어 이런 논문에서, 이게 논문 아이디일 것이고요, TMPRESS2가 뭐 이제 HA 프로틴이라고 하는 인플루엔자 A 같은 경우에 뭐 이 HA 프로틴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분해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것하고도 뭐 같이 연결되더라, 뭐 이런 얘기라든지, 뭐 세린2라고 하는 단백질 분해제 뭐 이런 거하고도 관계되더라, 뭐 등등등을 쭉 찾아내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만약에 이걸 목적으로 한 약제가 만들어졌을 때 꽤 잘 쓰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을 자연어 처리에서 이제 찾아낸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사스코브2가 이제 붙는 자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얘에 붙으니까 이거를 이제 막는 어떤 약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잘 못 들어올 거라는 거죠. 이 붙질 않으니까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을 먹으면은 이제 폐로 들어오는 것이 막아지니까 폐렴을 막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 타겟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면 어떤 여기가 이제 일종의 단백질이 되겠는데, 이 단백질이 이 그 지금 현재 그 목표로 하고 있는 단백질의 얘가 어떤 형태로 됐을 때 방해를 할 수 있을까, 이제 이거를 이제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킹 시뮬레이션을 그래서 하는 거고요. 이걸 집어넣었을 때 붙는 자리에 들어가 가지고 딱 붙었을 때 딴 애들이 안 붙으면, 아까 바이러스가 못 붙게 붙어버리면은 얘네가 침입을 못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그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 한 18개를 해봤다는 거고, 3개는 컨트롤, 그러니까 잘 그 뭐 그냥 형태만 좀 비슷한데 그 목표하고 딱 맞는 게 아닌 걸 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세린 프로테이스라고 하는 녀석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해하는 15개를 넣어가지고 한번 쭉 돌려본 거죠. 이미 약 있는 것들 중에서. 그래서 이 수많은 후보들 중에서 쭉 해봤더니 이게 그 녀석하고 제일 잘 붙게 생긴 형태를 가진 게 요 위에 있는 녀석들로 압축이 됐고, 그 중에서도 얘하고 얘하고 얘 3개로 압축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까 전에 아이디 있는 것들이 약품들의 후보 물질이 되겠고요. 어떤 거는 뭐 실험적이고 어떤 거는 이미 팔리고 있는 거죠. 근데 당연하게도 이미 허가가 나서 팔리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마케팅 되고 있는 것들 2개 중에서 그럭저럭 스코어가 잘 나오는 것들, 항상 좋은 스코어 나오는 거를 제 1번으로 찾는 게 아니라 실험적인 것보단 팔리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녀석이 지금 현재 타겟으로 굉장히 유력한 것 같다, 이 녀석을 한번 써봅시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 다음엔 당연하게도 이걸 이용해서 또 추가적인 세포 실험을 하고 동물 실험을 하고 임상 실험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렘데시비어 같은 약들이 지금 이미 이런 것들을 거쳐가지고 임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런 식으로 목표가 비교적 명확하게 찾아진 것들을 이용을 해서 추가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치료제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인공지능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마지막 발표가 되겠습니다.